너무 괜찮은 질문이 좀 들어와서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2학년 때 알려주는 건데 사실은. 자, 섬유연골은 척추 사이 뼈 사이에 척추 사이 원반, 무릎, 턱 관절 등의 일부 관절에서 발견된다. 라고 하였는데 페이지 45쪽에서 유리연골에서도 척추 사이 원반이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교재 오류인지 아니면 척추 사이 원반에도 유리연골이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쭤봐도 되죠. 물어보세요. 모르면 그냥 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저작권 때문에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림이 없어가지고. 먼저 학생이 말한 후자가 맞습니다. 결국 디스크죠. 이 디스크는요 이형 물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물질이 서로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척추 바디가 있겠죠. 척추 바디가 있습니다. 좀 크게 그려야 돼요. 더 크게 그려야 되겠다. 왜냐면 그릴 게 많거든. 여기 지금 이쪽 면에도 한번 그려볼까요? 척추 바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지금 이걸 마우스로 안 그리는 건데 이렇게 못 그려요.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이거 펜인데 네, 척추 바디가 있으면 요 사이 이제 디스크가 있죠. 그럼 디스크에 요쪽 면 척추의 사실 이쪽 면도 사실은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유리연골이라고 봐줘야 돼요. 귀찮아서 연골자 안 쓰겠습니다. 네, 유리라고 반짝거리 때문에 유리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깨지는 성질일 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알려드렸죠. 그런데 디스크 자체가 인간이 알아보기 좋으라고 분리해놨지 어느 정도 이게 연결이 있다고 봐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디스크의 양 끝단도 뭐란 얘기예요? 이 디스크의 양 끝단도 여기도 유리 연골이에요. 이렇게 네, 유리 연골로 봐줘야 되고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수액이란 게 들어있습니다. 결국 물인데 찜찌름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수액이 있어요. 이거 뭐라 부른다고? 이거 수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액이 결국 에너지를 분산시켜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것도 유리연골들이니까 사실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죠. 즉 유리연골이란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에너지를 충격을 어떻게 해주겠다? 흡수해주겠다. 분산시켜주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닐까? 내 체중이란 것이 주어지고 걸을 때마다 지면 반발력이라는 것이 주어지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에너지를 받아줄 것이고 결정적으로 얘가 이제 에너지를 많이 받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크가 터졌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 수액이 빠져나온 거죠. 빠져나온 것뿐만 아니라 빠져나와서 누구를 요 뒤에 척수가 지나가죠. 이렇게 뒤에 척수가 지나가고 척수에서 말초신경이 삐져나옵니다. 이렇게 삐져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누른 거죠. 요걸 우리가 디스크다. 추간팔 탈출증이다 라고 부르는 질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수액이 빠져나가면 안 된단 말이잖아. 그래서 수액을 지키고 있는 단단하고 질긴 방어막이 여러 층, 한 층이 아니라 몇 층? 여러 층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여러 층이. 요게 뭐냐? 바로 섬유연골이에요. 얘가 섬유예요. 섬유는 뭐예요? 질겨요. 질기니까 늘어나는 것에 저항하겠다. 라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크가 유리연골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뭘 하겠다? 주어진 충격을 분산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섬유로 돼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얘가 늘어나는 것에 저항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늘어나냐? 척추가 사실은 입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전할 수 있죠. 또 오해하지 말아야 돼. 위아래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맷돌 돌듯이 위에 맷돌과 아래 맷돌이 반대 방향 또는 얘가 천천히 돌 때 얘는 위에 건 빨리 도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럼 맷돌 돌듯이 돌 때 힘을 우리가 위아래가 수평하고 서로 반대되는 힘이니까 이걸 우리가 쉐어 펄스 측밀리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힘? 측밀리기력. 측밀리기력이라고 해요. 맷돌 돌리는 것과 같은 힘. 우리가 쉐어 펄스라고 합니다. 영어가 안 되나? 영어 쓰는 게 차라리 쉐어 펄스라고 합니다. 이 힘에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에 저항하려면 섬유잖아. 결국 단백질이잖아.
결국은 섬유들은 그 구조에 대해서 장력 방향으로 힘에 잘 견디게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섬유를 분해해 보면 얘가 몇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선을 그리고 있는 하나의 층이 있고 그 다음 층을 봤더니 그 다음 층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격자 무늬로 겹겹이 돼 있는 층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 세 장을 겹쳐 놓은 거죠. 그러면은 다양한 방향에 대해서 얘가 저항을 하겠죠. 왜? 얘는 늘어나는 방향에 대해서 잘 저항하니까. 그래서 얘가 격자 무늬로 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당기는 힘, 이렇게 당기는 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돌림을 해도 우리가 척추가 안 끊어지고 디스크가 탈출 안 되는 이유는 격자 무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척추는 폄 혹은 굽힘 또는 2차원 그림이나 표현이 좀 어렵지만 가쪽 굽힘도 일어날 수 있겠죠. 이 섬유 연골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늘어나는 힘에 대해서 예를 들어 폄이다.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은 압박이 되겠죠. 반대쪽 이쪽은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힘에 대해서 얘네들이 저항을 해줄 거고요. 압박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섬유가 아예 저항 안 하는 건 아니고 늘어나는 것보단 덜 저항하게 되고 수액이 늘어나는 방향에 미안합니다. 압박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더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그림이 좀 많이 복잡해서 좀 많이 지우겠는데 디스크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하나의 물질 여기까지밖에 안 지워지네. 하나의 물질 예를 들어서 수액으로만 돼 있었다면 탈출하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유리연골로만 돼 있다면 유리연골 설명 하나 빠졌네. 그냥 단순히 분산도 있지만 얘가 약간 밀링밀링 미끄덩 이런 힘이 있어서 얘 자체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할까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푸딩 하지만 생각보단 단단한 푸딩이 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좀 밀려도 허용을 해주는 거죠. 얘가 좀 미끈미끈한 성질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섬유연골이 있으니까 또 유리연골만 있는 게 아니라 섬유연골이 있으니까 아예 끊어지진 않고 그래서 얘가 그냥 굽힘이 되는 거 혹은 그냥 펴되는 것보다 얘가 측밀력의 힘에 대해서 유리연골로 돼서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구부려지는 거예요. 인체가. 각각의 분절은 그 움직임량이 적지만 이런 분절 우리 몸 되게 많잖아. 목부터 천추까지. 그죠? 뭐 천추는 나이 들면 다 합쳐지지만 그러니까 그게 모이니까 우리가 발 아래에 있는 물건도 집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유리연골로 돼 있어서 또 섬유연골로 돼 있어서 또 가운데는 물, 수액으로 돼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기가 막히게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도, 가쪽 굽힘도, 폄도, 굽힘도 되는 겁니다. 유리연골이 있어서 충격 분산이 되는 거고 섬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늘어나는 방향, 주로 늘어나는 방향에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다양하냐? 그 구조가 겹겹이 돼 있는데 한 겹은 이쪽 방향, 그 아래 겹은 이쪽 방향, 그 아래 겹은 이쪽 방향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은 이게 세 개의 층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마치 격자 문양으로 생긴 것처럼 그 역할을 다 해주더라라는 겁니다. 좀 어느 정도 답변이 됐기를 바랍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